돈 없는 사람은 청약도 하지 마라. 뭐 결국 이런 얘기인 건가요? 반대로 앞으로는 또 장이 안정되면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닐까? 자, 5번째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지금 대출 관련된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제가 이번에 또 대출 관련된 이야기를 하나 잠깐 뽑아봤는데, 자, 새 아파트 입주자의 70%가 받는 대출입니다. 잔금 대출이 규제 대상으로 떠오르면서 지금 비상에 걸린 상황입니다.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게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올해 5월 입주를 시작한 경기 성남 분당의 대장동 판교 A아파트 974가구 가운데 소유권 이전을 마무리한 960가구의 등기부등본을 전수조사해서 입주자의 67.9%인 652가구가 잔금 대출을 활용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자, 이 아파트에서 잔금 대출을 받은 가구는 평균 3억 6,533만 원을 빌렸습니다. 이는 분양가의 40에서 50% 가까이 됩니다. 분양가의 절반이 넘는 4억 이상을 대출받은 가구도 전체의 29.9%, 즉 287가구나 됩니다. 이금융권을 통해서 5억 이상 대출받은 가구도 무려 15.4%, 즉 148가구나 됐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잔금 대출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실수요자의 피해를 우려해 유예기간을 두어 내년 1월 전에 입주자 모집 공고를 낸 경우에만 차질 없이 잔금 대출이 진행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벌써 잔금 대출 규제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는 모습입니다. 내년 규제가 본격화할 것을 대비해서 건설회사에서는 연내 분양을 위해서 분양 밀어내기를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자, 그리고 또 최근 입주를 시작한 몇몇 아파트의 경우 은행권에서 대출 총량 관리에 들어가면서 잔금 대출이 사실상 막히고 있는 상황입니다. 정부가 잔금 대출을 차주별 총 부채 원리금 상환 비율 DSR 산정에 포함하면서 대출한다고 크게 줄어드는 분들도 발생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자, 대출이 막혀서 크게 3가지 이야기를 좀 나눠보겠는데요. 대출이 막혀서 무주택 실수요자가 피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 자, 청약 시장이 위축될 것이다. 자, 무주택자는 청약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는 지적. 은행이 아닌 제2금융권에서 오히려 더 비싼 이자를 내고 대출을 받아야 되는 상황. 이 3가지 이야기들이 계속 논의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정부의 대출 제한이 시장, 그리고 수요, 그리고 공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 잔금 대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받는데 이거 규제한대요, 지금. 이게 이렇게 되면 돈 없는 사람은 청약도 하지 마라. 뭐 결국 이런 얘기인 건가요? 반대로 앞으로는 또 장이 안정되면 풀어줄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닐까? 아, 이게 호재 내용이군요. 호재 내용. 정책은 이렇게 나이로운 고무줄이니까. 근데 말이 안 되죠, 솔직히. 분양을 할 때 잔금 때는 이렇게 잔금 대출 전환이 될 거라는 어떤 그런 계획. 뭐라고 해야 돼? 루틴? 그러니까 정책의 신뢰성, 이제까지 해왔던 그거를 보고 사람들이 행동을 한 건데 주택담보대출이란 게 뭐예요? 항상 은행에서는 담보물의 가치를 기준으로 해서 어느 정도는 해준다라고 하는 시장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담대 시장, 대출 시장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움직이는 거잖아. 정부가 개입해서 그걸 끊어내고 있는 거잖아. 그렇죠. 정책의 불안정성이 이런 어떤 개별 시장 주체들에게 어떤 행위를 불안하게 만드는 거잖아. 안 된다니까. 이런 너무 지나친 개입은 안 되죠. 오히려. 그러니까, 안 해야 되는 건데. 지금 방법이 없고 다급하니까 이런 짓까지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 결국은, 지금 부동산 스터디 카페에, 대출 광고들을 하고 싶다고 연락 와서 이제 광고하는 업체들이 있는데 보면, 이제 1금융권들이 안 해요. 뭐, 대출 몇십 프로까지 많이 해준다라고 하면서 그런 것들이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밀려나가는 분들. 그러니까 은행이 안 되니까 어떻게든 마무리는 줘야 되는데, 이제 이런 흐름으로 지금 가고 있거든요. 참, 깝깝하다. 제가 당사자였으면
진짜 환장할 것 같아요. 저도. 그러니까 실제로 이런 글이 되게 많이 올라와요. 음. 잔금 대출 받으려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러면서 이제 이런 분들이 그런 급전을 쓰기 위해서 자체 시장으로 몰리고 가는 건데 이제 이게 어떻게 뭐라고 말을 못 하겠네. 일단 이건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러니까 어떤 이 차주들, 그러니까 사회에 그러니까 내 집 마련을 하고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해서 나라가 지금 주택금융사가 있는 이유가 뭐예요? 그렇게 건전하게 이 사회의 중산층,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는 개인, 민간, 시민들이 자산을 깔고 갖추고 부를 가지고 이 사회 안에서 뿌리내리고 살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공사를 만들어서 지원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럼 한때 지금 그래서 디딤돌 대출이니 뭐니 이런 대출들이 그게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잘 활용할 수 있게 잘 지원을 해줘야지. 해놨던 거를 이렇게 못하게끔 지금은 부동산 시장이 불안하니까 미안하지만 못해주겠어라고 해서 가계부채가 늘어나는 게 문제니까 니들은 못해주겠어 이렇게 시기적으로 그렇다고 해서 차별하는 거는 너무 부당한 거 아닌가. 이 사람들이 그래서 자체 시장으로 몰려가고 높은 금리로 떠밀려가게 된 이런 상황은 부적절한 게 아닌가. 예. 말도 안 되는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니까요. 저도 개인적으로 이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제가 당사자였으면 지금 잠 못 잘 것 같더라고요. 네, 참 안타까운 상황입니다. 왜 굳이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지 잘 모르겠어요. 더 문제는 뭐냐면 내년 1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문제가 은행권 대출 총량 관리가 들어가서 일부 은행들이 벌써 대출을 못 해주겠다고 사실은 이미 선포를 한 상황. 이게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자, 그래서 대출 총량에 대한 규제 먼저 시작해놓고, 그리고 그 이후부터는 아예 모든 은행과 관련해서 싹 다 막아버리겠다. 이러면 글쎄 왜 이금융권에서 받았나?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참 기가 막히고 화가 나는 이야기입니다. 진짜 이건 아니지 않나 싶은 생각인데, 자, 아무튼 새롭게 아파트를 분양받으신 분들, 처음부터 예상을 하지 못했던 분들, 적어도 최소한 이분들만이라도 좀 걱정하지 않게끔 좀 이게 해결을 좀 해주셨으면. 이런 적은 없었어. 노무현 대통령 때도 이명박 대통령 때도 이런 식으로 대출을 잡지는 않았었어요. 이렇게 갑작스레 이런 건 아니었단 말이에요. 조금 급한 부분은 알겠지만 그러나 해주지 말아야 될 사람과 해줄 사람은 조금 어느 정도 납득이 가게 구분하는 게 맞지 않나. 다주택자가 더 사는 거는 잡아도 되지. 사실 그것도 조금 약간 그런데 이렇게 필요한 쪽에서 돈을 걷어가는 건 어디다 주려고.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아마 건물 시장 이런 쪽은 아직 열려 있을걸요. 네, 그래서 다주택자들이 건물을 사려고 가는 건 대출해주고. 그런 거는 실제로 토지 시장이니 뭐니 틈새 시장을 찾아서 간단 말이야. 그런 사람들은 또 여전히 주택은 안 받아도 돼요. 그러면 건물 살 때 대출 많이 받으면 되지. 은행은 대출을 돌려서 돈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또 그쪽으로 공격적으로 사업자든 뭐든 간단 말이에요. 그렇죠. 가야 될 때랑 안 가야 될 때를 조금 좀 잘못 판단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자, 이런 흐름들을 쭉 보면 사실 이번에 부동산 시장이 상승장으로 접어들면서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제일 먼저 얘기 나왔던 건 금융규제였어요. 그래서 LTV 제도를 도입하겠다. 그 다음에 좀 더 강하게 15억 초과에 대해서는 대출을 금지하겠다라는 형태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제 부동산 규제 쪽으로 다주택자 세금에 대한 중과 쪽으로 갔다가 지금 흐름을 보면 다시 금융 쪽 규제로 전환된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만큼 주민과 관련된 부분을 자꾸 건드리고 있는데,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금융에 관련된 부분을 건드렸을 때 가장 효과가 좋았다라고 판단하고 금융을 다시 건드리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 얘기는 앞으로도 이런 내용들이 계속 나오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이 좀 드는 부분이 전 개인적으로 있는데요. 아무튼 금융과 관련된 부분, 대출에 관련된 부분들이 지금 계속 옥죄고 있는 상황이라 앞으로 옥죄일 수 있다라는 생각으로 준비를 좀 하셔야 피해보는 일이 없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저는 예측을 좀
네, 해보고 있습니다. 자, 오늘 함께 하셨는데, 오늘 어떠셨습니까? 날씨가 쌀쌀했는데, 안 더우시다고? 안 추우시다고요? 부장님? 덥지도 춥지도 않아. 딱 좋은 것 같아요. 아. 좋아 보입니다. 네. 네, 호재네요. 부럽죠? 네, 아주 부럽습니다. 하나 네. 빨리 맞추세요. 그러니까 말이에요. 아, 네오미드 하나 맞춰서 이렇게 입고 겨울에 난방 딱 하고 작업들 하시면 되잖아. 그러니까요. 좋아 보이네요. 색깔도 좋아. 그렇고. 안에 따뜻하게. 이거랑 검정색이랑 기모도 2개 있고. 맞췄어요. 두 네. 개씩이나. 부르주아다. 네. 플러스 알파. 해지면 또 다른 거 입어야지. 좋다. 자, 날씨가 쌀쌀합니다. 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인해서 거리에는 조금 활기가 풍겨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부동산 시장은 사실 거래가 거의 없는 상황이고, 그리고 다들 제 레이더만 세우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전보다는 관심이 조금 줄어든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자, 앞으로 어느 쪽으로 향하게 될지, 그리고 또 대선이라는 큰, 지금 어떻게 보면, 뭐랄까요? 어떤 이슈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흘러가게 될지 저도 개인적으로 좀 관심이 많은 상황인데요. 이번에 아주 또 쇼킹한 일이 있었습니다. 공인중개사 시험 40만 명이라는 역대 최대 어려웠대요? 응시를 했고요. 1차는 좀 쉬웠는데 2차가 엄청 어려워서 떨어지신 분들이 엄청 많다라는 제보가 있습니다. 네. 사람이 많이 접수하니까 어렵게 냈나 보네. 그러니까요. 네. 또 한편으로는 그런 생각도 드는 거예요. 아니, 왜 40만 명씩이나 응시했지? 라는 생각. 네, 또 들더라고요. 안 좋아하시잖아. 안 좋아하시잖아. 그런데 왜 안 좋아하면서 40만 명이나 응시했는지 잘 모르겠더라고. 자, 아무튼. 자. 그분들은 좋아할 거예요. 그럴까요? 네, 40만 명이나? 되고 싶은 네. 분들은 응시하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래서 벌써 나오자마자 그 시험 문제 오타 관련해서 청원 올라가고, 지금 난리 났습니다. 네. 소송 제기한다고 얘기 나오고, 난리 난 상황이에요. 아무튼 매우 시험이 어려웠다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 특징은 20대, 30대 분들이 굉장히 많이 시험을 봤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도 좀 세대 교체가, 네, 기대되는 부분이에요. 좀 바뀌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함께하는 얘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할게요. 한 주 동안 건강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에 새로운 소식으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